반갑습니다. 부동산 전망하는 남자 골든마우스 인사드립니다. 편안한 옷차림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부동산 이야기에 대해서 다시 저도 편안하게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최근 보면 금리 인하가 다시 단행이 되면서 0.5% 최저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뉴스들을 보면 그 전세값이 폭등하는 거 아니냐, 그런 영향과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.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그 부동산 이슈에 대해서 점검하면서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부동산 시장 중에 전세 시장은 그 어떻게 보면 그 매매 시장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데요.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기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어떻게 보면 높은 편이에요. 그런데 신규 아파트 분양받아가지고 첫 입주하거나 얼마 안 된 준신축 같은 경우는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굉장히 낮은데요. 그 이유는 매매가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전세가가 따라가지를 못하는 상황이에요. 그런데 최근에 보면 금리 인하와 함께 전세 시장이 다시 들썩거리는 거 아니냐,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요. 전세 시장은 그 주인 입장에서 보면 지금 최저금리 하에 전세 시장 전세를 받아가지고 보증금을 은행에 맡겨봤자 지금 돈이 적금 수준도 안 나오는 굉장히 최저금리 수준이다 보니까 은행에 맡길 필요성이 없다 보면서 제가 현업에서 느끼다 보면 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전세가 비율로 말하면 뭐 3대7 정도 됐던 것 같은데, 전세가 3이면 월세가 7이었던 것 같은데 요새는 그 비율이 뭐 2대8 그 정도까지 더 줄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. 또한 월세 같은 경우도 그 30평대 기준으로 해서는 1억, 2억에 뭐 100만원 정도 이렇게 반월세로 받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그 영향은 재산세 수도권 중에 보유세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재산세 같은 경우 부과되는 거를 일부 월세로 다시 돌리면서 충당하는 그러한 현상도 나오면서 전세 시장이 조금씩 들썩거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원래 자체가 매물 자체보다는 수요자가 항상 많은 시장은 어떻게 보면 전세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. 더더욱 지금 부동산 매매가 그 변동률을 봐도 아직 꺾이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제가 양극화를 많이 드렸잖아요. 기존 아파트 시장과 신규 분양 시장은 조금은 좀 온도차가 있습니다. 기존 아파트 같은 경우는 크게 뜨겁지 않은 가운데 유독 지금 분양 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뜨거울 수밖에 없어요. 뜨겁고 지금 더더욱 분양가 상한제가 곧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좋은 단지의 공공분양에 저렴한 아파트들이 이제 천천히 나오기 시작하면서 일부 분양시장, 신규 분양을 노리면서 매매를 한 텀 쉬면서 전세로 돌리는 수요까지 겹치다 보니까 그 겹치는 상황에서 제가 주인 입장에서는 전세를 부분 월세, 반월세라고 또 하죠. 반월세로 돌리다 보니까 매물이 극심히 줄어드는 가운데 어떻게 보면은 상승률은, 전세가 상승률은 오히려 좀 가파르게 좀 회복하는 양상을 보일 수 있는데요. 이런 현상 자체는 매매가의 시장에서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. 기존 지금 현재로서는 신규 분양 시장이 워낙 뜨겁기 때문에 기존 아파트보다는 신규 분양 시장에 쏠려 있지만 이 갭 차이가 점점 줄어든다 그러면 기존 시장으로 또 몰릴 수밖에 없어요. 신규 분양 시장이 앞으로 분양가 그 분상제가 시작되면 로또 아파트들이 많이 분양이 될 텐데요. 그렇게 되다 봐도 그거를 준비해서 노리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경쟁률은 굉장히 치열할 수 있어요. 그러다 보면 수도권 일부 지역에 아직까지는 그 물량이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신규 분양 시장만 뜨거운 가운데에서도 제가 또 일부 얘기 드렸던 분양권 전매 제한 비규제 지역의 6개월을 그 입주까지
그 늘림으로써 그 분양 시장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양극화 시장이 될 수 있습니다. 비규제 시장은 오히려 지금 잘못하면은 미분양도 날 수 있는 시장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. 그만큼 좋은 지역은 더 뜨거워지고 좀 그 열기가 좀 식은 지역 같은 경우는 오히려 미분양도 날 수 있는 그러한 양극화 시장이 벌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. 이런 상황 하에서 그 기존 주택 같은 경우도 너무 청약률이 높다 보면 기존 아파트한테도 그 전세가 상승률은 매매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얘기 드릴 수 있는데요. 지금 현재 많이 얘기 드렸던 전체적인 부동산 양상을 보면 아파트 기준으로 제가 많이 얘기 드리는데요. 아파트도 일부 뉴스에서도 저도 얘기 드렸지만 서울 지역은 꺾였다고도 얘기를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가 6월 말로 해서 종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급매물은 일부 지금 소화가 된 상황이라고 그러면 호가들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. 급한 사람은 내려서 파는 상황에서 그 급매물들은 소화가 되고 있지만 정상가는 팔리지는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. 그런 상황에서 호가와 실질적으로 매수자들이 원하는 가격대의 그 갭 차이는 많이 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. 이런 상황에서 유독 신규 분양 시장으로 관심이 쏠리다 보니까 지금 급매물은 소화가 되면서 하락률은 좀 줄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. 이게 얼마나 지속될지는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얘기 들어볼 수 있습니다. 단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최저금리 하에 전세가가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 오히려 기존 아파트의 매매가도 밀어 올리는 효과는 분명히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그 매매가는 그 갭은 줄어들면 벌어지고 벌어지면 모이게 되는데요. 신규 분양 시장은 갭 차이는 여전히 좀 높아요. 높다는 얘기는 매매가하고 전세가의 갭 차이는 높다고 얘기 드렸는데요. 그 영향은 매매가가 워낙 높기 때문에 전세가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기존 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 갭 차이가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 지금 전세가가 올라가면서 지금 갭 차이를 줄이고 있는 상황인데요. 그 앞으로도 전세 시장은 뜨거울 수밖에 없습니다.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인 입장에서는 지금 일부 전세 물량은 계속 모자른 가운데 월세로 돌리면서 반전세도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. 그리고 아까 신규 부장 시장에 대기 수요가 몰리면서 한 텀 쉰다고 해서 그 매매 그 수요가 일부 전세로 돌아가면서 수요는 더 많아진 가운데 그 매물 자체는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전세 시장은 지금 앞으로도 보면 떨어질 확률보다는 계속 올라갈 확률이 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이런 영향하는 기존 주택에도 갭이 계속 그 매매가는 지금 기존 주택은 다시 반등하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전세가가 계속 올라가면 갭이 줄으면 결론은 다시 벌어져야 되는데 갭은 가까워지면 벌어진다고 했는데요. 전세가가 떨어지든 매매가가 올라가든 둘 중에 하나인데요. 제가 말씀드린 전세가는 지금 떨어질 확률보다는 올라갈 확률이 많다고 보면 전세가가 상승한다는 거는 기존 매매가도 상승 압박이 오히려 더 클 수 있다고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전세가 그 기존에 있는 전세가 변동률도 잘 보셔야 되고요. 그리고 전세가하고 매매가하고 폭이 준다 그러면 너무 신규 시장만 쳐다보시지 마시고 기존 주택에서도 갭 차이가 줄어드는 지역은 기존 주택도 쳐다보면 그 신규 분양 시장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지역은 청약 경쟁률이 더 좋을 거예요. 오히려 비규제 지역들은 미분양이 날 수도 있다고 얘기 드려보지만 관심들이 쏠리는 미인주라고 할 수 있는 남들이 다 쳐다보는 신규 분양 그 시장은 청약 경쟁률은 지금보다는 오히려 더 높을 수도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당첨 확률이 지금보다는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. 분양가 상한제도 시작하기 때문에 그 분양가 자체도 어떻게 뭐 일부 말하는 로또 청약이라고도 얘기 드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당첨 확률은 그만큼 줄어들면서 한편으로는 갭 차이가 줄어드는 지역은 기존 주택도 그 한번 쳐다보면서
그 갭과 갭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는 또 한번 그 아파트나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영향 갭 차이도 꾸준히 살펴보면서 신규 분양은 놀리지만 그 기존 주택도 가격대의 추이는 계속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면서 그 같이 매매 시장이든 전세 시장이든 같이 봐야 된다는 이러한 말씀 드려보면서 오늘은 좀 편안한 얘기를 드렸는데요. 다시 다음 영상으로 해서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골든마우스였습니다.